자, 이어서 보죠. 484페이지 9번의 가성건축물인데 가성건축물도 가끔 나온다. 기본만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 가설이라는 거는 임시로 설치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영구 건축물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이용한다. 그래서 가성건축물인데 이 가성건축물에는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어요.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의 차이는 가성건축물의 구조나 또는 가성건축물의 용도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가성건축물을 어디다 졌느냐 딱 요것만 보고 허가 신고가 나눠지는 겁니다. 허가 대상의 가로 1번 보면 허가 대상 도시군 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제 가성건축물 건축할 때 시군한테 허가를 받는다 신고를 한다. 허가 딱 요게 허가예요. 어디다 지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 한마디로 도로부지 공원부지 여기다 건축할 때는 허가 받아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시설부지 밖에다 지면 그때는 신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시설부지 안에서는 허가 밖에서는 신고. 시설부지에 대해 건축하니까 함부로 건축하면 안 되니까 허가 내줄 때 기준이 있겠죠. 다음 요건에 맞을 때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층수가 몇 층? 3층 이하가 돼야 됩니다. 3층 이하. 뭐 표현을 잘 보면 4층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4층 이상이 아니면 즉 3층 이하면 허가해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허가 받으려면 층수가 3층 이하다라고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콘크리트로 뭐 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뭐 도로 부지에다 뭐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정했다가 나 사업할 때 지장이 되니까 콘크리트는 거 안 된다. 존치 기간이 몇 년? 3년. 그러니까 기간이 3년이니까 층수도 몇 층? 3층. 그래서 3년 3층. 묶어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뻔한 거, 뭐 전기세, 가스 이런 거 필요 없어야 된다. 분양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나머지 이해만 하면 되고, 기간 3년, 층수 3층,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 다음 신고 대상 가성건축물, 허가 대상 이외의 가성건축물 이제 신고를 하는 건데, 이 다음에 해당하는 이 가성건축물이 신고 대상 가성건축물인데 박스 안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외울 수는 없고, 다만 그 단어 중에서 가설자가 보이면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설. 가설이 안 보이면 임시. 임시도 안 보이면 일시. 다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어. 1번 보면 일시 사용을 위한 것 이렇게 나오죠. 2번에 가설 공장, 가설 전람회장, 가설 점포, 가설자가 다 붙었죠. 3번도 보면 공사용 가설. 다 밑에 보면 다 가설, 임시, 일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4번은 가설도 없고 임시도 없고 일시도 없는데 신고대상 가성건축물,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견본주택은 규모 따지지 않고 가설이나 임시, 일시 이런 말이 없어도 신고대상 가성건축물이다. 그걸 하나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외울 필요 없는데 그 규모를 좀 정리할 게 있어. 규모. 6번에 보면 경비용 가성건축물 있죠?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가성건축물. 그는 면적이 얼마? 10 이하가 되어 있습니다. 10 이하. 경비용 가성건축물 10. 그 골목에 보면 조그만 초소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초소. 조립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이제 10 이하. 그 다음에 9번, 10번에 보면 비닐하우스. 농업용 비닐하우스 또는 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가축운동용 비가림용 뭐가 됐든 비닐하우스 면적이 얼마? 100. 슈퍼 가서 물건을 샀더니 비닐 봉투가 아니라 비닐 백에 담아주잖아요. 비닐백. 그래서 비닐하우스 비닐백. 그 다음에 15번에 보면 야외 흡연실. 요새 막 그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만들면서 그거 여기다 넣은 거예요. 야외 흡연실은 면적이 얼마? 50. 그래서 그 이 신고대상 가성건축물의 면적이 10, 50, 100 있잖아요. 10, 50, 100. 10은 경비용, 50은 야외 흡연실, 100은 비닐백.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지금 규모를 좀 구별해두고 다음 넘어가서 존치기간. 허가대상 가성건축물 존치기간이 몇 년? 3년이었죠. 신고도 몇 년? 3년. 똑같이 기간은 3년. 존치기간을 연장해야 되는데 허가대상 가성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할 때 허가 받아야 되고 신고대상은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전에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존치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건축주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미리 알려줘야 돼요. 며칠 전. 가로 1번.
사전 통지 30일.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시군구가 건축주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30일 전까지 일단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연장 그 사전 통지 받고 나서 통지를 받고 나서 이제 연장할지 말지 결정해서 연장할 때는 허가 대상 가속 건축물이면 연장 허가, 신고 대상이면 연장 신고를 해야 되는데 허가가 며칠? 14일, 연장 신고는 7일. 날짜가 또 구별돼야 돼요. 허가가 14일, 연장 신고가 7일. 헷갈리면 허가, 연장 허가 히읗자 보면서 생각하셔. 가라다라 마바사 차차카타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히읗자가 14번째.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파. 히읗자가 14번째. 14일. 연장 신고는 가나다라 마바사. 딱 7번째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7번째 7일. 그래서 연장 허가 14일, 연장 신고 7일 이렇게 해서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공장 안에 가서 건축물 옆에다 가로치고 자동 연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동 연장. 공장 안에 가서 건축물은 연장 허가 받을 필요 없고 연장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가서 건축물 그 정도 보면 되고 10번은 뭐 나중에 한마디 하시면 되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489페이지 건축 절차 부분은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 있어요. 건축학과 졸업해가지고 그 설계사무소 들어가서 설계도 하고 뭐 건설회사 가서 시공하고 막 감리하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시험에 낼 게 없어요. 싹 빼고 500페이지로 가면 500페이지 건축물의 사용 승인 여기에 가끔 나옵니다. 사용 승인은 이제 공사가 다 끝난 뒤에 허가받은 대로 공사가 잘 됐나 신고한 대로 잘 됐나 확인해보자라는 게 사용 승인입니다. 그럼 사용 승인 대상은 건축주가 사용 승인 받아야 되죠. 건축주가. 그리고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했을 때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신고한 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건데 허가도 안 받았고 신고도 안 했으면 사용 승인 받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건축주가 받는 거고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에 대해서 받는 건데 공사도 안 끝내고 사용승인 받으면 되는데 안 되죠. 당연히 공사가 완료된 후에 사용승인을 받는 건데 다만 가로 안에 보면 한 해 대지에 2개 이상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별 사용승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완료 후 예외로 동별로 사용승인을 받는 거고 사용승인 신청할 때는 그 첨부할 서류가 공사 완료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 이런 완료 도서, 완료 보고서 첨부가 돼야 되지. 중간 보고서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첨부해서 누구한테? 허가권자, 허가한 대로 공사가 됐는가 확인하는 거니까 허가했던 사람. 그래서 문장은 하나지만 체크할 것도 지금 단어가 키워드가 여러 개입니다.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 완료 후에 받되 예외로 동별로 첨부할 서류는 감리완료 보고서, 공사완료 도서 이런 걸 첨부해서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받게 되고 오른쪽에 사용 승인서 교부 가로 1번에 그 가로 내용을 보면 며칠 안에 7일 안에 사용 승인 신청이 있게 되면 7일 안에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일단 하고 합격하면 승인서를 교부하는 건데 예외로 검사 없이 교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안 하고 승인서를 그냥 바로 교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의 건축물의 사용 건축물 사용은 사용 승인받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되죠. 원칙은 사용 승인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해도 안 되고 사용하게 해도 안 된다. 이 원칙인데 예외가 2가지가 있는 겁니다. 다음의 경우는 예외 2가지. 첫 번째 며칠 안에 승인서 교부 안 한다. 7일 위의 기간 즉 7일 안에 승인서 교부 안 하니까 사용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2번 끝에 보면 뭘 받았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 가능한데 임시 사용 승인의 기간은 넘어가면 5번의 임시 사용 승인 가라 3번에 보면 기간이 몇 년이다? 2년. 그 정도 기억하면 돼요. 뭐 복잡한 건 없고 뭐 키워드가 되는 몇 가지 내용 딱딱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허용오차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간평에서 나온 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령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답은 찾아요. 요령만 알면. 그래서 허용호차라는 건 뭐냐면 허가받은 것과 100% 동일하게 건축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허가 내줬고 그다음에 공사 끝난 다음에 사용승인 시청을 들어와서 이제 검사를 해봤어. 검사해봤더니 뭐 길이를 재봤더니 1mm 차이가 나네. 1mm. 공사 다시 해 그러면. 그거 너무 심하잖아. 기술적으로 뭐 100% 동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범위의 오차는 허가받은 대로 한 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표에 보면 대지 관련 허용오차, 건축 관련 허용오차가 막 복잡하게 있죠. 근데 복잡한 거 없고 일단 대지 관련 허용오차 중에 건폐율은 0.5죠. 0.5 아니야. 0.5가 아니라 건.5다 이렇게 보시죠. 건.5. 건폐율이 0.5. 건폐율은 0.5. 건.5 이렇게 보시고 용적률 1% 아니야. 그 전원일기에 일용업리 있잖아. 일용업리. 일용이. 그래서 1%는 용적률. 그거만 하나 이제 따로 기억을 하면 나머지는 다 보면 1% 아니 2% 아니면 3%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0.5, 1, 2, 3이란 말이에요. 0.5, 1, 2, 3. 그 중에 건폐율이 0.5, 건.5. 용적률이 1%, 일용이. 그 다음에 나머지가 2% 아니면 3%란 말이에요. 2% 내지 2% 아니면 3%인데 그 내용이 이제 뭐 거리도 나오고 거리, 뭐 건축상 후퇴거리, 인접 대지근개선까지 거리 무슨 거리냐 따질 필요 없어. 거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너비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두께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높이 또는 뭐 길이 이런 말이 막 나와요.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글자 보고 찍으면 그냥 맞아. 이 글자 보면서 일단 니은자가 보이면 가나다 두 번째 아니야. 니은자 가나다. 니은자가 보이면 2%다 이렇게 찍으시면 돼. 니은자가 없으면 3% 찍어. 니은자가 없어서 3% 찍으려고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 2자가 보이네 그러면 2 아니야 2. 2%. 니은자 또는 2자가 보이면 2% 찍으면 돼요? 그럼 다 보여. 이거 몇 프로? 거리? 3%죠. 니은자도 없고 2자도 없잖아. 3%. 너비는? 니은자 있잖아. 그러니까 2%. 두께는? 이거는 니은자도 2자도 없으면 3%. 높이는? 니은자 있잖아. 2%. 길이는? 이건 이제 3% 찍으려다가 2자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2%. 쉽죠? 그게 더 힘들어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다 배우셔 그러면 아니 뭐 최대한 친절하게 해줬는데 또 그래서 자 이거 안 나오길 바라고 나오면 혹시나 나오면